이 반민특위 논란이 오늘까지 더 불씨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100수 넘은 애국지사분까지 국회로 왔었는데요.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이 논란이 삭지 않는 겁니까?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 반민특위 때문에 국민이 분열됐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반민특위 때문에 분열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반민특위를 강제로, 왜냐하면 반민특위는 일제의 그런 잘못됐던 과거들 그리고 친일파들을 청산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었는데 네. 이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했던 이승만 정권의 경찰과 그 당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도리어 이후에 청산되지 못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반민특위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학계가 들들 전부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거기와 더불어서 100세가 넘은 이 독립애국지사까지 등장해서 어떻게 이런 망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비판이 나왔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23일에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구하고 죄송하다. 그런데 반민특위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반문특위를 얘기한 것이다. 네. 역사를 과거의 그런 해방 공간 이후에 사회주의 활동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다시 바꾸겠다는 역사 공정을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반문특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야 정당들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원내대표니까 수긍하겠지만 여야 정당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말장난을 하느냐. 네. 일부 인터넷 여론에서는 나노키아다. 나노키오다, 피노키오처럼 거짓말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여러 가지 본인의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도리어 거짓 해명 아니냐는 이런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지금 여야 간의 공방전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국지사까지 국회에 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죠. 오늘 기자들은 그러나 질문을 거듭했는데요. 결국 답변하다가 핏대가 섰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반민특위의 선거한 활동을 왜곡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나경원은 그 의원직을 사퇴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그 독립운동자 후손들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발언할 때 해방 후 반민특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반문이라고. 아니 반민특위라고 말한 걸 부정한 거 없습니다. 그 페북 글 좀 잘 읽어보십시오. 국어 실력들이 왜 이렇게들 없는지 모르겠어요.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분열이 됐다라는 말 자체는 그 말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읽어보십시오. 네. 내가 이야기했던 건 1948년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 반문특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해방 후에 반민특위를 국민들이 기억하셨는데 국어 실력 거론을 하니까 기자들이 일제히 더 말을 못했어요. 왜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건가요, 변호사님? 내가 실제로 말한 숨은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사실 네. 현 정부를 어떤 비판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지. 근데 숨은 의도가 아니라 대놓고 1948년 반민특위 얘기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부분이 어떤 명확한 단어가 아니라 네네.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반문특위라는 표현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본인이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분열의 원인 그리고 분열 자체를 반민특위가 조장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맞단 말이죠. 게다가 네. 그 22일에 이 독립유공자분들이 이런 어떤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다음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단 말이죠. 결국은 본인이 반민특위라고 말 실수든 또는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건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사과, 사죄를 명확하게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것을 기자들에게 어떤 국어 실력이 부족하다. 결국은 내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왜 이해를 못하냐라는 식으로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네. 더더욱 좀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해석하기로 이것을 물리적으로 잘 해석해 본다면 결국은 반민특위와 반문특위를
동시에 비난, 비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여지는 있을지언정 네. 반민특위가 어떤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라는 어떤 워딩 자체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방 후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희도 들을 수 있었었는데 이게 이분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과를 하면 될 거를 왜 그렇게 더 강하게 이 정부에 대한 반박으로 말을 세게 하시는 걸까요, 교수님? SNS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썼던 글의 전문을 쭉 읽어봤습니다. 이 애국지사께서 오셔갖고서는 방문했던 사진도 함께 올리게 되면서 이렇게 마음 아프게 됐던 부분에 대한 사죄의 표현은 분명히 좀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한 원래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아마도 3.1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빨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서 친일의 잔재 표현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엮어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른바 관제 민족주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을 분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도 독립유공 서원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독립유공 서원을 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가 나서는 것 아니냐 등에 대한 현 정부의 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바라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시각이 담겨져 있는 역사관에 대한 뼈저린 비판들이 다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 사람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방 후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진심과 다른 실수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현재 2019년도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관에 대해서 이념 편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바로잡고 싶었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반대하는 사람을 왜 색출해서 친일 수고로 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걸. 여기까지 논란을 계속 키우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국어 실력 기자들은 면전에서 야단을 맞았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국회까지 올라오신 백한살 애국지사까지 국어 실력 없다고 야단 맞는 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백한살 애국지사에 대한 질책과 꾸중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게 많은 분들이 기자에게 화냈을 때 네. 기자들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그건 국민에게 화를 내는 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자 개인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대신해서 지금 여론 이슈가 되고 있는 거를 물어넣는 건데 그에 대해서 국어 실력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김앵커 얘기하신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분명히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이라도 앞으로 원내대표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인 나경원이 더 대중정치인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이지 네. 누가 봐도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가 이 땅에 정의가 정말 제대로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부인을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네. 역사식이 그거밖에 안 되는 분이 정치를 계속 해서 되겠느냐. 이런 비판을 아마 더 강하게 받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건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맞지. 뭐 말장난, 국어 실력 이런 거 가지고 반박할 때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김 교수님, 왜냐하면 그동안의 자극적 발언이나 일단 이 퇴장으로 지지층이 잘한다, 이 결집하면서요, 한국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었었는데 여기서 멈추거나 잘못을 인정하면 이렇게 머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작동한 걸까요?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행위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들을 고려한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역사적인 인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벗어나는 발언이 있었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처럼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과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나경원 대표가 SNS에 썼던 글처럼 지금 현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고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경원 대표가 충분하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한 진심은 SNS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황교안 대표까지 상당히 이 발언이 세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 요즘은 스피치라이터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어떻게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보고 스피치라이터, 박근혜 네. 정부 시절에 연설 비서관 했던 분을 네. 곁에 두고 있다.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뭐 연설 전문가의 자문도 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다 좋습니다. 대중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네.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역사의식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듯한 인상을 비추는 주의와 네네. 주장을 펴다 보면 그건 외연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지지층 중에서도 더 골수 지지층만을 겨냥해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임하는 분 중에 반민특위가 해방 후에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거에 네. 찬성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네네.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스피치라이터 고용하고 연설 전문가 옆에 두고 자문을 받는 거 이건 기술적인 문제지 본질에서는 핵심은 아니지 않나 하는 거를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